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도 무기 팔아 큰돈 버는 등의 특정 그룹을 빼고는 대다수가 북미 회담이 잘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북한의 전략은 이미 주요한데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국무장관 북한 방문에 동행한 기자는 별다른 전략이 없는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당을 초월해 북한을 겪어본 거의 모든 공직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 얼굴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이 폐쇄하기로 결정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당초 예상보다 상태가 나빠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다국적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남가주에 살고 있는 한인은 북한과 이민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가 도마뱀 지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카지노와 건축업에서 범죄 보스와 어울리던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GR이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라는 여운을 남겨둔 글입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려 했던 큰 회사들이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무척 관대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대사관 개관식에 딸 부부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등을 통해서 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는가 그런 것에 관한 그 후속 보도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무엇인가가 나온다 하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이 같은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그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주로 공격을 해라 하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주변이 너무나 기간도 짧고요. 정치적인 경력도 거의 없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고요. 북한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담이 깨지고 나면은 회담 전보다 훨씬 힘든 옵션이 더 이상 없잖아요. 군사 공격을 그야말로 코피라도 터뜨려 보이던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서 회담이 잘못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회담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민주당 측에서는 많습니다. 이제 척 슈머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이제 미국인들 다 미국으로 인질로 잡혀 있다가 돌려오게 한 것에 대해서 찬사도 보내고 하지만 이게 사진 찍기만을 위한 그 정도라면 아주 나쁜 협상이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략을 발표를 하겠어요. 일반인들에게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나 감으로 알죠. 이런 것을 취재하는 기자라든가 전문가들은 자꾸만 북한은 완전한데 전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략을 물어봅니다. 국무부의 그 대변인 원래 그 팍스에서 일을 했었죠. 히더 나월트 대변인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잘하고 있다는 그 정도를 전략으로. Weeks on North Korea than other administrations have in the past 8 years. We think we are on the right footing, we are on the right track, but still we go into this clear-eyed and realistic. Well, I think we've 네, 이제 다른 행정부가 8년 동안 했어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지난 8주일 사이에 많이 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전략을 물어보는데 답을 하는 We haven't 거예요. gotten here this way. The president says he believes his tough talk is what got us to this point.
And let's say that's true. Let's say that's exactly why we're here. Let's say it's the only reason. That's why I ask you about the principle. 네, 대통령이 나의 그 터프한 턱이라든가 그런 경제 제재가 이렇게 김정은을 그 협상까지 끌어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CNN의 앵커예요. 그러자 100%다 그것 하나가 유일한 이유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협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전략이 뭐냐 했는데도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대강의 힌트라도 줄 수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또 국무부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해서 뾰족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대통령이 묘안이 있는가 걱정하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뜻에서라면 전에 그 CIA 국장을 했던 그 존 브래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김정은 이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은 그 김정은을 경멸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또 주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So I think he is very smartly and very masterfully, Kim Jong-un, escalated and saber-rattled so that he could then switch and appear much 그동안 하도 많은 뉴스가 나왔었지만 결국은 그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이슈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김정은이 아주 그 정말 그 현명하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긴장을 한껏 높이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평화의 얼굴로 싹 바꿔서 긴장을 조금 줄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로켓맨, 뭐 병든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존경할 만한 honorable, 뭐 niceman, 뭐 excellent 이런 얘기까지 하는 시점까지는 김정은이 끌고 왔다는 So now we've 얘기입니다. gone from Mr. Trump calling him rocket man and sick puppy to honorable and nice And excellent. and excellent. And so I do think 그러나 I do think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기꺼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그 중지할 테고 이미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중지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제재 풀고 이제 물론 희망은 같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미국과에서 잘 안 되면 이미 한국과 중국을 확보해 놨다는 게 전 CIA 그 존 브래넌 국장의 예상입니다. Kim Jong-un is counting on is having relaxed pressure on him from China, from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so that he can maintain that nuclear capability. Let's not forget, he already has nuclear capability, unlike 네, Iran.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죠. 상기시키네요.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제 그 엑시오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이 북한 문제도 그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미텔이라고 전에 그 CIA 분석가로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일했고 지금은 이제 보통 약자로 그 CSIS라고 불리는 Center for 그 전략 국제 연구소요. 조지타운 대학교에 있는 여기서 이제 한국부의 과장으로 있는 수미테리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분명하다. 김정은은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가능했고 지금까지 본인이 미리 말했던 그대로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충고할 게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문의 말도 잘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는가. 이래 수미테리 씨가 웃으면서 한 가지 충고를 한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을 많이 겪어본 그런 그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문의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저도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정리는 제가 A4 용지에 1, 2, 3, 4, 5, 6페이지거든요. 크게 그 흘림체로 막 써서 그런데 나중에 다 쓰고 보니까 읽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동행을 한 기자가 2명이잖아요.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의 국무부 출입 기자들입니다. 캐롤 그 모레로
기자가 쓴 겁니다. 내가 국무장관과 함께한 마이 저니, 평양의 저니 이렇게 쓰면서 읽으니까 읽을 내용이 없고 자세히 보니까 한마디로 국무부도 철저하게 준비된 것 같지 않다. 보통 그 국무부의 경우는 외교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하는데 13시간 그 북한 방문에는 정교함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석 방문으로 보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AP통신의 매튜 기자와 함께 갔는데 평양에 그 갈 때는 의사도 또 그 정신과 의사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과 동행을 하려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그 중간에 보니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북한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 나온 거고요. 아주 그 평양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본 것도 별로 없고 호텔 로비를 떠난 적도 드물고 도대체 그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를 받고 새 여권 만들어라.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특별 허가 원페이지짜리 한 번 금지 국가에 갈 수 있는 여권 만들었고 가방에 작은 가방에 짐 싸서 연락받으면 금방 출발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갑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국무부 관계자가. 그리고 사흘 뒤에 이제 갔는데 뭐 주요 미션이 있다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뭐 평양에 가서도 아무것도 그 취재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이파이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기름 넣기 위해서 아무것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AP통신이 타전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전에 이미 뭐 폼페오가 지금 평양에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미 알렸고요. 그 이후에도 뭔가 금지가 돼 있어서 할 수 없었는데 보기는 먼저 봤지만요. 이 세 사람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도 멀리서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비행기를 같이 탔어도 일본까지는요. 커튼을 치고 화장실도 다른 곳을 쓰라고 하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또 막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해버렸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겪어보니까 이 국무부 팀에서도 뭔가를 예정했었던 대로 한 것 같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도했던 그대로 그 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없다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많은 언론이 뭐 확인해 주지 못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7시에 비행기 타고 떠난다는데 4시에 오후요. 평양 시간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5시 30분에 돌아와서 그 뒤에 이제 15분 뒤에 석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리고 비행기에 뭐 동행 취재 기자인데도 돌아와서 공군기지에 올 때는 이제 이 세 사람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 세 사람은 의료 장비가 더 있는 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사람들이 국무장관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 다 있었고 그리고는 이미 또 그 대통령이 다 주도를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왜 왔지? 특별하게 본 것도 없다. 그런데 그 인상은 어렴풋하게 본 인상은 미국이 그 북미 회담 물론 이제 이번 그 폼페오 그 국무장관의 방북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이런 보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북미 회담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은 가장 많이 보도를 하는 언론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널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에 미국, 중국, 독일, 싱가포르의 전문가들이 3D 모델로 우주 그 레이더를 쭉 그 점검을 해서 북한의 그 핵시설 그곳을 봤어요.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폐쇄한다는 그 핵시설 풍계리가 뭐 지금까지 알려졌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핵실험 이후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상당 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추가 테스트를 하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폐쇄해버리겠다고 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직 컨디션 좋다. 뭐 2개의 다른 터널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전문가들, 다국적인 그런 그 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놀라움과 감사함과 두려움, 모든 것들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도마뱀 지혜, 저는 잠언이 생각나던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좀 이슈가 바뀌었네요. 백악관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계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는 나프타 딜이 굉장히 나쁜 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노스코리아에 관한 얘기할까 싶어서 들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있는 사람이 취재를 했는데 부에나파까지 왔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꼭 오렌지 카운티, 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를 가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진을 보고 이거 어디 사진 설명 안 보고도 알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놀라움과 감사함과 두려움을 아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한국 밖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남가주 사람들의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외교 정책은 존경한다. 이게 그 북한과의 지금 협상 때문에 그렇죠. 이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실비아 김 씨요. 인권 변호사시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이분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사진도 크게 실렸던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LA 그 공항에서 시위도 했었고, 또 허핑턴 포스트 같은데 글도 쓰고 난민 정책이 이게 뭐냐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국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끔찍한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실비아 김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전쟁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가주에 32만 5천 명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합니다. 인구 센서스 때문에요. 뭐 이번에 뭐 또 시민권자냐 아니냐 넣으면 더 크게 늘어나진 않겠죠. 32만 5천 명 가운데서 3분의 1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H마트의 그 한국일보 가판대도 보입니다. 중앙일보 가판대도 보였어요. 20%가 그 가운데 서류 미비자고, 한국 그 이민자 가운데서 다카 수혜자의 전체의 5분의 1이 한인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든 이민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민 이슈에 포커스를 두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본인이 아니라도 엄마, 부에나파에 그 살고 계시는 엘렌 씨가 역시 그 어머님이 1950년대 9살 때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한국전에서 온 사람은 피자 하나만 붙이잖아요.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너무 얘기도 많이 들었고, 패밀리 스토리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가 73세신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시간 동안 엄마한테 봤어? 하고 텍스트하고 했더니 12시간 내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 엄마 아빠가 평양냉면을 드신 것이요. 지금 한국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그 투표율이 61%라면 46%밖에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했다는 것.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적으로 투표한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는 75%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존 킴 씨, 오렌지 카운티 그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요. 이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한반도 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정직하다고 평을 했고요. 또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에게서는 넌센스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노스코리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보고 있다. 물론 또 그 사진 찍기만 좋아해. 한밤에 뭐 뉴스 컨퍼런스는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존 박시요. 이분은 뉴욕에 계시는 분이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15살 때 이민 오신 김정우 씨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다. 평화를 원하면 한국인이 해야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스코리아 이슈에서도 본인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요.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하던 그 일이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죠.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브룩스 컬럼니스트가 공화당이에요. 이 사람 아주 진짜 공화당 극한 우파라고 불리는 공화당에서는 데이빗 브룩스는 공화당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도마뱀 위즈덤이라고 해서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배웁니다. 유유상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자꾸 이제 서로 좀 비슷해지는 거 있잖아요. 닮는 것.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폭력 집단과 하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건축업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A 그 콘크리트 공동 소유주인 첫 번째 페토니 그 사레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 제노베스 범죄 그 패밀리 크라임 집단의 그 이제 그 우두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 그 어울리고 건축업계에서 어울렸어야만 되는 사람이 정말로 악명 높은 그 팀스터스 로컬 그 282 이 노조의 헤드였던 존 코디 나중에 막 공갈 협박 뭐 이런 것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건축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도 그 싸게 사고 등등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변호사 이 마이크 코엔 그 주변은 너무 많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또 러시아 집권층과도 얽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큰 것을 지어놓으면은 러시아에서 돈 빼돌리기 위해서 돈 세탁하기 위해서 탁탁 뭐 불도 안 켜지는 그런 그 집만 그 돈 세탁경으로 사놓고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뭐 특히 파나마 같은 데서는 대규모로 이 같은 백그라운드가 세상을 좋게 이끌까? 이렇게 의문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단기간으로 얘기하면서 노스코리아 락켓맨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6개월 전보다 굉장히 나아지지 않았는가. 인질도 풀려왔고 대화를 한다고 하고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과거의 경력 때문에 다른 사람은 캐치하지 못하는 북한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알지도 몰라.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과의 무역. 지난 몇십 년 동안 서구 그 외교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리더들에게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대우를 해주면 경제를 개방하고 문화 가치도 유니버설 클럽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랬는데 그런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중국의 엘리트들은 예의 바르고 냉정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경제, 정치, 군사 시스템 정말 폭력배와 같다. 그 뭐 지적 재산권이나 훔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한 일부 결과일 수 있다. 시진핑도 관세를 낮춰서 수입차 같은 미국 차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 코인 얘기 조금 해볼까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짓기부터 말을 하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영웅이 로이컨이었는데 이 로이컨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그 카리큘라가 되기에 너무 늦게 태어난 사람이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영화가 카리큘라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980년대 트럼프 파티에 가려면 C급 유명인들이 다 나오고 그 온갖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픽서인 마이클 코헨도 정말로 보험 조정관에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뇌물 준 사람 이제 유죄를 인정한 그런 사람을 변호를 했고 또 그 엑스 비즈니스 파트너 이 사람도 택시업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도
폭행, 가정폭력 등등 계속 이 코엔도 범죄의 주변에서 예를 들어 의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주면 그 의사가 나중에 보험 사기를 한다던가 상해 변호사로서 이 마이클 코엔이 나온 그 대학교 법률 대학교에서도 이 코엔을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대학교는 정말로 그 법률 대학교에서 이름 없는 대학교인데 거의 뭐 90%가 합격을 못 한대요. 그런 그 법률 테스트에서 그거 보면 마이클 코엔은 그 학교에서는 정말 우등생이었었던 거죠. 이런 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코엔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것을 이 대통령이 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협정에서 오바마 같은 엘리트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도 이란의 리더들을 어떤 그 환영 매트를 깔아주면 우리 세계에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덧없음이라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굉장히 회의적인 글이에요. 교육 제대로 받은 그런 그 클래스들은 항상 미국이 너무나 우수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미국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it's wrong. 잘못된 생각이다. 이란은 우리가 그렇게 매트를 깔아줬더니 시리아에 뭐 군대도 보내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겨누고 뭐 중동의 극단주의 같은 것도 퍼뜨리고 하지 않느냐. 도널드 트럼프처럼 괴물에는 괴물로 대하는 게 맞는지 모른다. 이 데이비 브룩스 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망가뜨리고 있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아는 것을 좀 보여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런 조짐이 있는 걸 보는 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다 하겠다 했는데 북미 회담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이요. 그러나 도마뱀지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뱀이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하잖아요. 뭐 왕궁에서도 그 도마뱀을 잡아보려고 얼마나 하는데도 도저히 도마뱀이 집안에 들어오면 못 잡아 포기해야 돼. 나갈 때까지 둬야 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 자신의 그 생존 본능, 살아남는 뭐 정말 위험하면은 미련 없이 자신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서 살아나는 게 도마뱀이잖아요. 도마뱀지혜라고 트럼프의 도마뱀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세계는 이 세상은 애틀란틱 시의 부동산 마켓에 카지노 마켓에 더 가까울지 몰라. 대학원 아주 그 정설인 그런 그 FM 코드와 같은 GRE 시험 보고 하는 이런 GRES를 붙였어요. 그런 것보다 애틀란틱시의 부동산 마켓이 운영되는 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도 몰라.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다. 난 평생을 왜 이렇게 뭐 정도를 걷고 살아왔는데 이 모양 요 꼴이지?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그거 막 적을 무찔러 가면서 승승장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이 끝까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뭐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단기간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데이비 브룩스 씨의 마음이 어떤지는 뭐 글을 들으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셔야지 되겠죠.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AT&T하고 그 제약회사 등 이제 두 군데 회사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바티스요.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겠죠. 한국의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는 아직 미국 언론이 취재하지 않네요. AT&T가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에게 20만 달러 줬다고 그 마이클 코엔이 입막음용으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13만 달러 준 그 변호사가 이제 이 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20만 달러가 아니라 60만 달러네요.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뭐 그럼 5만 달러를 줬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타임워너 합병 때문에 그랬답니다. 타임워너를 850억 달러에 합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순실 하려고 그랬나요?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셋업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를 통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적어도 뭐 거의 500만 달러가 드러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많이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도 아닌데 무슨 타임워너 무슨 합병하는 것에 컨설팅을 하고 제약회사에 어떠한 컨설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수였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AT&T나 큰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T&T는요, 이 사람에게 60만 달러만 준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200만 달러 기부했고 AT&T니까 장비 한 8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거든요. 이게 다 쉘 컴퍼니를 통해서 에센셜 컨설턴트라는 쉘 컴퍼니를 통해서 명예뿐인 들어간 거고, 그리고 뭐 이 쉘 컴퍼니를 통해서 또 대통령과 하룻밤 잤다는 이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이 13만 달러가 나갔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120억 달러를 줬고, 지금 계속 조사하겠죠. 러시아의 푸틴과 친한 사람도 역시 이렇게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그런 것이, 어제 저녁에 시사 코미디 쇼를 보니까 김정은도 마이클 코엔을 고용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사 코미디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스토미 데니엘스다, 대통령의 과거 여자 문제다, 그로 인해서 돈을 입막음용으로 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거나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 변호사의 문제지 그게 왜 대통령의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뭐 미투라든가, 이것은 미투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도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 잣대를 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대한 것인데, 그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 무슨 상관이야? 다 그렇고 그런 인간인데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어딨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잣대 기준이 조금 강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다 유권자의 마음이죠. 개인들의 취향이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지금 열심히 선거 유세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인디아나에 가서 한 사람 지원하면서 민주당의 슬리핑 조 데넬리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 세금도 많이 내야지 되고 일자리도 다 뺏어갈 거고 국경도 무너질 건데 그거 좋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답변하고 굉장히 활기 있게 그런 캠페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잖아요, 전에.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다고 하고 그래서 사표까지 다 쓰려고 준비했다고 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가짜뉴스라고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또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가장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때는 또 꼭 뉴스를 워싱턴포스트에다 흘리고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북한 국무장관 갈 때도 동행 취재를 시킵니다. 딱 2명인데 하나는 통신사. 왜냐하면 AP는 모든 곳에 뉴스를 주니까요. 공급하니까요.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도 가장 신뢰를 받는 뉴스, 가장 신뢰성이 있는 뉴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한국에 가서 좀 평창에서 처리를 좀 잘못했잖아요. 스타일 구겼잖아요. 미국 부통령으로서. 그리고 나서 그 스타일 구긴 것 좀 펴보려고 다림질 좀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북한 사람 만나기로 했었는데 북한이 막판에 노해서 그랬다 하는 그것도 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부통령실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사를 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전부 진짜라고 믿지 마시고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오늘 한 말 가운데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첫 6개월 동안 대통령 임기 백악관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될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고용하지 말았어야지 될 사람을 고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자는 좀 그 교육도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미국에 쉽게 그 동화되지도 않고 뭐 상당 부분 맞는 얘기죠. 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밖에 못 받았고 영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역시 존 켈리 그 비서실장도 이민에 대해서 뭐 관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자에 대해서도 관대하거나 온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본인은 사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800명이 이스라엘 사람, 미국인 사람 손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개관식이죠. 가는데 대통령 뭐 사위도 가고 딸도 가고 대통령이 비디오로 메시지를 준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가? 그게 중동 평화에 좋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과 미국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CIA 최초의 여자 지명자가 고문을 주도했다 해서 그 국가에 충정하려는 마음은 9.11 사태 이후에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팍스에 그 출연해서 어떤 그 공군 중장이 자신도 포로로 있었을 때 거짓 자백을 했으면서라고 해서 팍스에서 사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의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위선인지 처신인지 인간의 도리인지는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강희신이었습니다.